사과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과 안에 자기가 없습니다. 문자창에 이렇게 써놓고 한참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? 지난번에는 나도 미안했어.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쓰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도 그 말에 많이 상처받았어. 여기서 손가락이 멈춥니다. 이 말을 보내면 또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.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. 뒤끝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뒤에 문장은 지웁니다. 앞에 말만 보냅니다. 내가 미안해. 관계는 다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전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. 마음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. 60대 후반 정 여사는 가족 사이에서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입니다. 자식과 말다툼을 해도 며칠 지나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. 형제와 돈 문제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먼저 전화를 겁니다.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. 그래도 정 여사가 마음이 넓어. 그 말을 들으면 싫지만은 않습니다.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나면 늘 똑같은 자리가 비어갑니다. 오늘은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이 넓어서 먼저 사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당신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말이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는 일이 다 끝난 줄 압니다. 그래, 알았어. 됐어. 이제 그만하자. 그렇게 대화가 닫힙니다. 정 여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. 내가 풀자고 한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내가 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. 나는 사과했지만 나도 아팠습니다.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.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게 역할이 생깁니다. 누구는 화를 내는 사람, 누구는 피하는 사람, 그리고 누구는 결국 먼저 풀어주는 사람.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넓게 쓴 것뿐입니다.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귀한 마음입니다. 문제는 그 일이 2번, 3번 반복될 때입니다. 사람들이 어느새 기다립니다. 조금 지나면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겠지. 이렇게 되면 사과는 배려가 아니라 내 몫의 일처럼 변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사과와 책임은 다릅니다.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내 몫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대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상대의 몫입니다. 이걸 나누지 못하면 사과할수록 마음이 더 억울해집니다.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사과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. 먼저 손 내미는 마음은 귀합니다. 다만 사과하면서 나를 전부 지워버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. 문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3줄만 써보십시오. 첫 줄에는 내가 인정할 부분을, 둘째 줄에는 상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, 셋째 줄에는 앞으로 바라는 한 가지를 씁니다. 자식과 다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미안하다. 하지만 네가 한 말은 나도 상처였다. 다음에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첫 문장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. 늘 이렇게 시작했다면 말입니다. 내가 미안해.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. 이 말은 사과를 피하는 말이 아닙니다. 대화를 조금 더 넓게 여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내 몫만 말하면 됩니다. 내가 그날 목소리를 높인 건 미안해. 여기까지가 내 사과입니다. 그 뒤에 내 상처도 한 문장 남겨두십시오. 그런데 그 말은 나도 아팠어. 이 한 문장이 빠지면 상대는 내가 아무렇지 않은 줄 압니다.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말해보면 생각만큼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또 시작이네.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이런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예전처럼 따라가며 계속 설명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말하고 잠시 물러서십시오.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하자. 그런데 그냥 없던 일로 넘기고 싶지는 않아. 대화를 끝까지 붙잡는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때로는 시간을 두어야 상대도 자기 몫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만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. 긴 통화가 늘 싸움으로 끝난다면 통화 시간을 줄이십시오.
특정 주제가 늘 상처가 된다면 그 주제는 짧게 답하고 넘기십시오. 거리를 둔다는 것은 벌 주는 일이 아닙니다. 같은 상처가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지 않게 길을 바꾸는 일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에는 분별이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. 분별은 차갑게 끊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. 무엇이 내 몫이고 무엇이 상대의 몫인지 알아보는 힘입니다. 내가 사과할 일은 내가 사과합니다. 하지만 상대가 보아야 할 일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지는 않습니다. 자식이 한 무진 말은 자식이 보아야 할 몫입니다. 형제가 넘긴 책임은 형제가 보아야 할 몫입니다.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상대가 배워야 할 마음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인연은 이어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. 한 사람이 계속 자기 말을 삼킵니다. 자기 상처를 지웁니다. 그렇게 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안에는 고요함이 아니라 눌림이 있습니다. 좋은 인연은 누가 늘 참는 관계가 아닙니다.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얻는 관계입니다. 그러니 앞으로는 먼저 사과하더라도 내 마음을 삭제한 채 보내지는 마십시오. 내 사과는 보내되 내 상처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. 다음번에 정 여사가 다시 문자창 앞에 앉는다면 어떻게 다를까요? 전과 같이 내가 미안해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적어봅니다. 그런데 그 말은 나도 아팠어.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습니다.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잠깐 걸어봅니다. 답장이 무엇이든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.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연락이 나를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. 화해는 내가 사라져야 이루어지는 조용함이 아닙니다. 내 마음도 함께 앉을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.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사과하면서 지운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. 마음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이번에는 지우지 않고 마음에 남겨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십시오.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온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. 매일 듣는 아미타불은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머물 자리를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. 나무 아미타불.